중국산 가성비 높은 이 저가 AI죠. 딥시크. 그야말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는데 싼 맛에 마구 쓰다가는요. 온갖 개인 정보들이 다 중국 정보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네요. 예, 이제 지난달 출시된 그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참 화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개인 정보 또 연결된 기업 정보들을 중국의 당국으로 유출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금 세계가 막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우선 자 서버의 위치가 물론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또 사용자 프로필, 입력 내용, 그다음에 음성 이런 것도 다 수집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채팅 기록, 키보드 입력 패턴, 그다음에 리듬 이런 것까지 다 물론 IP 주소 당연히 들어가고 네. 다 수집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면 그 결국 중국 공산당 정부의 모든 세계인들의 정보가 다 새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요. 사람마다 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릴 때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또 리듬, 빨리 하는 사람, 천천히 하는 사람, 가락을 타는 사람, 이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미국의 챗PT는 이런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딥시크는 이런 것을 수집한다고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도 수집하는 정보들은 뭐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바로 지금 이 키보드의 이 입력 패턴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리아를 친다 할 때 KO를 다닥 치고 좀 쉬었다가 REA를 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KOR 딱 치고 좀 있다가 이 A를 치는 사람, 그다음에 한 번에 치는 사람. 예, 한 번에 치는 사람, 또 그 속도, 그 잠깐 쉬는 속도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키보드 입력 패턴은 곧 이걸 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일종의 생체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하고 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거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이게 누구인가를 다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입력 패턴을 바로 이렇게 기억하고 저장해서 유출할 수 있다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러 사람들의 그 프라이버시가 여기에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예. 여러분 뭐 스마트폰 쓸 때도 그렇습니다. 소위 이 사인할 때 필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쓰는 것 같지만 세게 누르고 이렇게 부드럽게 누르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로 감정을 합니다. AI는 그걸 정말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데 소름 끼칠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중국 정부가 딴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죠? 예, 지금 이제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법의 35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안이나 국가보안기관이 국가안보의 수호 또는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그에 협조해야 한다. 저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주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의무화돼 있어요. 말하자면 당국이 좀 자료 좀 내 하면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AP통신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딥시크에서 중국 국영통신사와 연결된 코드가 발견됐다. 그리고 일부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의 통신사로 전송됐을 가능성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법에 근거해서 중국 당국이 여러 사용자들의 그러한 프라이버시 정보를 앞으로 여러 목적으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14억의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어디까지나 아직은 가능성 차원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딥시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어요. 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 또 각 지자체들, 민간 기업, 금융권들이 자율적으로 대부분이 이 딥시크를 지금 차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1월 30일자로 그 딥시크한테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질의서라는 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들을 당신들 어떻게 어떤 형식 어떤 절차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지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부처들이 자 과기부, 농림부, 문체, 보건, 중기, 해수, 환경, 노동 이런 부처들이 우선 선제적으로 우선 일단은 차단해놓고 업무용 그 PC를 딥시크에 접속하는 걸 차단시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LG U+ 이런 ICT 이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이러한 그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우리 금융권 금융감독원을 유시해서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이런 은행권들도 업무용 PC에 딥시크 접속을 일단 차단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들에다가도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예. 지자체들도 뭐 이런 걸 알면 일단 차단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앞서서 그 4일날 그 행안부가 중앙부처들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한테도 이런 그 주의를 해달라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접속 차단이나 또 권고들을 속속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튼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해명을 좀 들어봐야겠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무엇보다 안보와 관련된 국방 분야죠. 국방부 대변인의 이에 대한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그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인트라넷망으로 모든 정보 교환, 교류, 처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부 업무용으로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그 인터넷에도 필요한 보안 대책 등은 다 강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요즘 기술적인 또는 보안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거나 또는 관련 부처와 후속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성형 AI, 그게 바로 딥시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세계 각국, 특히 서방 국가들도 속속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일종의 시치미를 떼고 있네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호주, 일본, 이탈리아 뭐 이런 그 서방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 이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외교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자, 중국 정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일단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업이나 혹은 개인에게 그 위법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다거나 이러한 한 적도 없고 앞으로 요구할 일도 없다. 우리는 중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뭐 중국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통상적인 답변인데 네. 네. 저걸 100% 다 신뢰할 수 없다는데 좀 곤란함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굳이 뭐 어느 쪽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도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중국 당국이 이런 해명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는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개인 접속이야 뭐 별거 없겠지. 싸고 좋으니까. 그렇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그 베이징으로 간다면 그렇게 썩 달가우실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딥시크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딥시크의 원료가 된 그 바탕이 된 미국산 AI 칩을 중국에 팔지 말라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 사람도 중국계죠. 미국 시민입니다만 만나서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AI 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이 방안을 필요성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가속기를
갖고 이거는 이제 수출이 금지돼 있지 않았습니다. H800이죠. 예, H800이라는 이거는 뭐 아직까지 수출이 금지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활용해서 개발했다. 그래서 돈이 80억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뭐 그 말도 사실은 100% 다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미 규제를 해온 고사양뿐만이 아니고 이 저사양 AI 가속기의 중국 수출도 제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에 들어간 이런 상태입니다. 네. 자,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의 또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방금 얘기 나온 거 딥시크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미 상무부는 중국 수출이 금지돼 있는 이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이것의 딥시크 유입 여부를 조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규제 반도체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유입된 정황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당국,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도 자 우리의 세관, 법집행기관들도 미국의 이러한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의사를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로서는 자기는 이 경유한 곳에 불과한데 네. 괜히 당신들 그 중국하고 짬짬이해서 통로 열어준 것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미국에 협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런 차원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또 중국산 저가 로봇 청소기 이거 뭐 샤오미 등등해서 굉장히 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드론 뭐 어느 사이트를 보니까 뭐 몇천 원짜리 드론도 팝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카메라가 다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은 싸다고 사서 쓰다 보면 내 집안 정보, 내밀한 정보, 기업의 뭐 이곳저곳 이런 거를 다 유출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용되고 있다. 이게 미국 당국의 시각이죠. 예,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산 로봇 청소기 가성비 좋다 해서 많이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이슨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로봇 청소기하고 중국산 드론 이것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 앞서서 그 작년에 미 하원에서는 그 최대 중국의 그 최대 드론 기업인 DJI에서 생산하는 신규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상무부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14일 날 중국과 러시아의 부품을 쓴 커넥티드 카 이것도 판매를 금지했고요. 또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그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다 이게 그 어떤 중국산 이런 제품들이 갖고 오는 정보 유출에 대한 그 보안 문제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